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장중에 조금 계속 이제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말아 올렸죠? 예, 마지막에 말아 올렸는데 마지막에 누가 말아 올렸나 좀 볼게요. 투자자답을 보면 코스닥의 지수를 이렇게 말아 올린 거는 기관하고 외인이다. 보이시죠? 기관하고 외인이다. 기관하고 외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지수를 말아 올렸다. 개인은 그 올라오는 거를 가지고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결론적으로 이제 하락이 아닌 상승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5일선이 21선, 11선을 꺾고 21선을 터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러면 이제 21선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요렇게 꺾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할 때, 그죠? 저는 요 지점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나스닥이 뭐 1% 정도 하락하고 있죠? 네,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950선 근처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죠? 근처에서는 추세를 보고 이제 다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만약에 더 가면 좋죠. 더 가면 당연히 좋죠. 근데 950선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7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7포인트. 다 온 거죠. 7포인트 오면. 그래서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내일쯤이면은 일단은 매도를 준비하셔라 라는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저는 일단은 나스닥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파랗게 길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 하락인데 지금 나스닥이 1% 하락 중인데 그렇게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단은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950선은 일부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 상승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950선 맞고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세 하락은 아니거든요. 대세 하락이 나오려면 주봉상 일단 꺾여야 돼요. 전혀 꺾임새가 없어요. 전혀 얘는 꺾임새가 아닙니다. 다시 뭔가 상승을 하고 나서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꺾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데 요걸 뚫고 상승은 아니고 일단 다시 맞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바닥을 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근데 일단 950선은 기술적으로 맞고 내려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죠. 제가 950까지는 갔잖아요. 그죠? 제가 950이라고 딱 말씀드리는 거 950, 947도 뭐 간 거죠. 맞췄다고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기술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당연히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려 나가고 있잖아요. 이 파동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맞고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 첫 번째는 얘가 맞고 어디까지 내려오냐. 요건데 맞고 지금 요선, 그죠? 900까지 다시 내려오느냐. 900 가까이 내려올 것 같아요. 900 가까이 반환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또 한번 여기 저항대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절대 이 추세가 880으로 내려가게 되면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880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맞고 내려갈 때 이렇게 88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950에서 내일쯤이겠죠. 내일쯤에서 수익 난 종목이 있으면 한 20% 정도는 현금화하세요. 여러분들. 현금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장이 무슨 현금화냐. 제가 말씀드렸죠. 950선은 기술적 반등 지점이고, 기술적 반등 지점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십자 또는 파란색 십자 화면이 내일 나올 거고, 저는 십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안 좋으면 이렇게도 나오겠죠. 파란색으로. 제일 최악의 케이스는 이렇게 파란색인데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면은 이렇게 영망치로 파란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일은. 예, 이거의 거꾸로죠. 이거의 거꾸로. 이거의 거꾸로 모양. 딱 정말 이 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이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1선에 걸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저는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21선만 걸치더라도 내일은 성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1선에 딱 여기 노란선 있죠. 여기에 딱 걸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21선을 강하게 밀고 이렇게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시장이 큰 하락의 조짐이 나오는 거죠. FOMC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너무 강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는 일단 비중을 조금은 줄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일은 조정이 불가피한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investing.com 앱에서 지금 지수를 볼까요? 일단은 나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크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요런 지점 요렇게 가고 있을 건데, 여기를 지지하고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지수를 보진 않는데, 일단 선물 지수를 보죠. 선물 지수를 잘 보니까 일단 빅스 지수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요. 일단 안정적으로 이 지점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현재 지수 뭐 전혀일 수가 없어요. 지수는 그냥 너무 높으니까 그냥 간 거야. 미선물도 나스닥도 그냥 기술주가 가고 있는데, 요거는 건강한 조정이죠. 이렇게 나스닥은 이미 추세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코스닥이랑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코스닥이랑 똑같이 보면 얘는 나스닥은 이미 코스닥보다 이미 추세 하락을 뚫고 갔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직 못 뚫었거든요. 이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가기면 건전한 조정이에요. 이렇게 이걸 건강한 조정, 눌림이라고 하죠. 그럴 때 지금은 살 때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코스닥은 아직 아니다. 외환을 볼까요? 외환도 뭐 잘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사실은 더 하락해줘야죠. 그래야 약간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보면 뭐 채권 10년물 채권도 잠깐 볼까요? 이것도 뭐 거의 지금 17% 해서 너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장난 아니고, 이거 엄청난 발작처럼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이면 참 그죠?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얘기 나올 거다. 근데 채권을 뭐 더 사야 된다, 또는 뭐 트위스트 뭐 이런 그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어려운 거 모르셔도 돼요. 아니 뭐 결국은 지금 조정 받으니까 단기 조정 국면이에요. 지금 차트상 그냥 단기 조정 국면입니다. 그냥 뭐 그런 조정 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쨌든 비중을 좀 줄이는데, 그 비중을 줄일 때 이 노란 21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조정은 900선까지 찍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추세 하락은 피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월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4월 초 되면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관이 밑에서 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1월 준비할 때도 12월 말에 하락하는 걸 조금 기관이 미리 선취했던 것처럼, 요즘에 기관이 선취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살짝 다시 털겠지만 다시 이렇게 90까지 내려가서 요 지점을 다시 돌릴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뭐 다 맞는 건 아니죠.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900선을 지키면 이제 상승의 국면으로 가는 거고요. 900선을 못 지켰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고, 880선 끊었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까지 하락될지 몰라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죠.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손해보고라도 다 팔아야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추세 하락이 시작된 거니까. 근데 저는 추세 하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조정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기적 조정도 이렇게 갖다 900까지 해서 지금 조금 팔고 밑에서 다시 사도 되는데, 그냥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950은 맞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는 안 갈 거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번은 절어야죠. 자, 그러면 기관이 어떤 거 샀나 볼게요.
자, 일단 녹십자 레셀은 내일 녹십자는 뭐 난리 나겠죠? 예,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좋아요. 예, 다시 치료제, 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좋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치료제 이슈나 뭐 이제 여기 ST팜처럼 CMO, 저는 CMO는 이제 ST팜 같은 경우 이제 추세 하락을 돌파했다고 봐요. 이 정도면 돌파했어요. 다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나 메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니고 지금 지점은 한 82,000원 부근에서 사서 모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가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에 가면 잡지 마세요. 82,000원에서 78,000원 사이에 요런 밴드, 요런 밴드로 한 5% 밴드로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가면 잡지 마시고. 5G, 예, 5G 계속 가고 있죠. 5G는 뭐 대장주. 그 다음에 A스토리 지금 이런 거 저는 뭐 기관이 이렇게 매수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4만원까지 갔어요. 제가 4천원까지 들고 있었는데 와 지금 들고 있으면 진짜 10배거네요. 10배 먹었네요. 현대바이오, 뭐 치료제 다시 제약바이오가 다시 가고 있죠. KH바텍 우리 사실 지금 휴대폰 관련주를 좀 다시 한번 좀 볼까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휴대폰 관련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 KH바텍도 사실은 고점 대비 상당히 지금 내려와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저번에 BH라든지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솔테크엑스 이런 것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아이비는 크래프톤 관련주죠. 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갔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사람의 역할이고, 뭐 특징주가 뭐가 있을까요? 어제 반도체 조금씩 사고 있고, 자 에이스테크 5G, 토박스콜의 삼성 출판사가 동일하게 아기상어, 뭐 골프존은 제가 말씀드리고, DNC 미디어가 다시 가고 있네요. DNC 미디어가 기관이 다 팔고 나서 이제 돌리는데 조정 오면 한 담아볼만 하겠네요.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은 한 35,000원 부근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리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사료주가 굉장히 한일사료, 뭐 우성사료,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늘 이지바이오 뭐 이런 것들. 자, 이노와 에어리스도 5G 관련주죠. 이것도 이렇게 가서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데 기관이랑 웨인이. 이거는 이노와 에어리스는 다시 한번 저희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치료제나 뭐 주사기, 빅텍이 오늘 뭐 북한에서 뭐 쏜다 그래가지고 뭐 빅텍주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요런 테마주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BH도 지금 휴대폰 관련주인데 이건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언젠가 한번은 다시 한번, 왜냐면 휴대폰 사업이 죽은 게 아니니까, 휴대폰 재료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단지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간다는 얘기지. 그럼 기관이 언제부터 매수할 거냐? 제가 봤을 땐 4월부터 매집할 거라고 봅니다. 다산 넥덕 스톱 5G고 5G. 기관이 지금 계속 다 팔았던 거를 지금 기관이 계속 다시 한번 입질을 하고 있잖아요. 주도주. 5G가 다시 주도주를 갖고, 연태가 다 팔았잖아요.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거 다 차익 실현했잖아요. 하고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RFIZ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기관이 살짝 연태까지 이만큼 팔고 살짝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고 계시면 저는 돈 번다. 보성파워텍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ESS 관련주. 그러니까 ESS 관련주에서 왜 옴니 시스템즈하고 뭐 이런 걸 안 가는 거지? 상강MNT 풍력, 그죠? 풍력도 기관이 이렇게 가고 있죠. 우리 동국 SNC는 또 안 사주는 거예요. 왜? 아쉽게. 좀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요거 클래시스는 뭐 중국 성형주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네요. 뭐 라닉스는 자율주행 뭐 이런 거죠. 이노메트리 2차전지도 이것도 조정 많이 받았네. 이런 것도 가고, 기관이 좀 다시 사고 있으니까, 기관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매도하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있냐? 사실은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에 주체가 없는데 내려와 있네요. 왜냐면 이때 여기서부터 요 기간 보세요. 요 기간 물량을 급속히 줄인 거는
개인밖에 없는데 그것도 살짝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줄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량이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아주 너무 땡큐인데 다시 매집 들어가고 있어서 얘도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다시 어쨌든 주도주들 2차전지 5G 같은 경우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대명 소노 시즌 요것도 아마 여행 관련주로 가지 않을까.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웬일로 외국인이 들어왔나요? 세경 하이테크도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죠. 전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 생각에는 올해 요 대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봉상 얘만 꺾고 올라가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봉상은 일단 21선 꺾었다가 다시 21선 조정 받았어요.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들고 있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웨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콜마비의 위치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것도 조정 지금 너무 사실 좋죠. 이렇게 저점 몇 번을 다지고 마지막에 시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했어요. 조정이 오면 담아보시는 것도 저희가 댓글 퀴즈에서죠. 그래서 52,000원 정도 부근부터 사면 될 것 같고 예전에 51,000원 부근에서 1,500원부터 사세요 라고 제가 댓글 달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PR이 첨단 소재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휴대폰 관련된 주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LNF 2차전지 대장이죠. 그 다음에 팜소리는 사료주 RF 얘는 뭐 5G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될지 제약으로 가야 된다고 할지 휴원수도 마찬가지고 휴원수도 외국인이 갑자기 뭔가 치료제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가는 거죠. 그죠? 얘는 현대바이오랜드도 현대바이오랜드 외국인이 엄청 샀네요. 이게 중국의 건강식품 납품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콜마비엔치랑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 원래 SK 바이오랜드였나? 근데 현대에 매각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주가는 엄청 안 갔는데 외국인이 엄청 샀네요. 저는 이건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하시고 만약에 물리셨던 분들은 물타서 탈출하시기. 유니슨도 외국인도 매집하고 그런데 우리 동국이는 언제 매집해주니? 한번 매집 좀 해주세요. KMW 결국은 이제 5G죠. 엄마 2번 눌러줬네요. 와 다시 봐야 되나? 있네요. 자 유니슨 한번 우리 동국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오로라도 중국에서 아니죠 중국이래 저기 우리 아이들 관련된 이벤트가 있죠. 풍국주정은 이게 아마 최대 실적이 아마 예상이 돼서 저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알콜 봐서 말씀드렸고 풍국주정 가면 결국 한국알콜도 가겠죠. 동국아레니스가 히토류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같이 있는데 동국이도 좀 가져. 자꾸 동국이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가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또 보러 가겠습니다. 노란풍선도 지금 계속 가고 인터파크도 똑같이 그 이벤트로 같이 가고 있죠. 자, 삼표 페인트도 사실 이제 건설주 다시 간다고 하니까 건설 경기 한다고 하니까 얘기 나온 것 같고요.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고 마니코 FNC도 좀 샀네요. 어우야 외국인이 엄청 샀네요.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외국인님. 한번 어쨌든 추세는 굉장히 마니코 FNC 저희 들고 있죠. 그죠? 들고 있으니까 추세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갔으면 이렇게 털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분 정도 이렇게 찍었고요. 지금 사실은 그 종목을 보시면 대부분 기관이 입질하고 있는 건 5G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5G를 일단 담는 건 맞고요. 반도체는 조금 아직 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5G부터 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밑에서 좀 잡고 있는데 이게 언제 모습이랑 비슷하냐면 우리 12월에 조정받고 이런다고 할 때 기관이 마지막에 사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작년 실적에 올해 실적을 내기 위해서 흔들렸던 것들을 기관이 밑에서 사서
지금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입질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네는 기관이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투자자별의 당일 추이의 코스닥을 보면 원래 기관이 항상 외인이 더 많이 사고 기관이 덜 샀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근데 오늘은 보세요. 코스닥을 더 많이 샀어요. 그 얘기는 얘네도 이제 4월부터 실적 시즌 때문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거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은데 좀 짜증 나시더라도 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왜 기간이 자꾸 차이가 나냐?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기관이 밑도 끝도 없이 10월 말까지 팔았어요. 이거는 언제 팔았냐면 얘네가 4월, 5월부터 꾸준히 샀던 거를 6월부터 10월까지 팔았어요.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팔았어요. 근데 8월달, 9월달, 10월달은 대규모로 팔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받쳐주지 못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왔어요. 조정이 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팔고 났어, 이때.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영상 그때 찍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아는 영상을 안 찍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관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다 파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 물량이 이제 없어. 진짜 물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사서 모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때는 개인이 웬만큼 하고 마지막에 개인 요구 샀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꾸준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익을 언제? 1월부터 계속 2월, 3월까지 매도를 해서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물량을 소진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 기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11월부터 12월까지 1월 초까지 사고 나서 그거를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채웠어요, 못 챙겼어요? 채웠죠. 맞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분기 실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사기 시작해서 10월 말 11월 12월을 샀잖아요. 이걸 때려 내렸어. 그러면 산 시점은 11월 12월이지만 판 시점은 언제예요? 1월부터 2월 3월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분기 실적 팔았으니까 실적 났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할 거냐? 잘 들으세요. 기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바닥에 잡힌 거예요. 진짜로. 거의 바닥에 사기 시작하니까 물론 한 번은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 하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기관이 돈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그들도 실적 내에서 팔 물량을 더 이상 팔면 안 돼. 그들도 더 이상 팔면은 이제 물량을 다 뺏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마지막에서 주워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털고 마지막에 계속 사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상승을 올린다. 올리고 나서 언제?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시점을 3월 말, 잘 보세요. 3월 말, 4월, 5월 매수하고 언제 던질까요? 공매도 대기 근처에서부터 또 팔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또 다시 한번 출렁하고 나서, 사실 공매도 할 때 많은 부분들이 개인은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관은 저는 살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공매도에 하는 외인들 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물량이 있어야 공매도를 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쇼커버도 해야 되고, 공매도라는 게 공매도거든요. 공매도지만 갚을 때는 사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가 정말 사서 갚을 때는 비싸게 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갚아야 돼요. 더 많은 손실을 주고 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공매도라는 게 낮았을 때 돈을 벌잖아요. 근데 비싸.
비싸면 얘네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더 비싼 가격에 사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 왜냐면 공모대는 빌리는 거니까. 그 빌린 값을 이제 너네는 야 상환해라. 야 상환해야지. 그러면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갚을 수도 이렇게 있거든요. 왜냐면 빌린 거니까. 공매도니까. 나중에 공매도 시간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상환 이슈가 있으면 결국은 비싼 값에 자기네들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연태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그 이자를 어떻게 돼요? 못 내죠. 지금 다 거의 살았다고 보고 결국은 사서 갚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이제는 공매도를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 이제 분명히 대형주 중심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세력들이 뭔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상한 대형주들이 다시 점프를 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겠죠. 공매도가 많은 이런 종목. 그다음에 그다음에 HLB 뭐 이런 것들 공매도 상위 이슈들이 다시 가겠죠.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관 매수세들이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다시 한번 5G, 2차전지 이런들이 가고 있죠. 왜냐면 이 5G, 2차전지들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대가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 오시면 여기 950 맞고 조정 오면 그때 매수 타임이다. 900에서 반등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 타임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시점이 바로 3월 말 4월 초쯤 생각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매집하는 게 3월 말 4월 초부터 계속 매집해서 5월까지는 크게 한번 상승 한번 쭉 보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항상 마지막에 그런 주에 항상 마지막은 어떤 게 장식하느냐, 비이성적인 현상. 첫 번째가 대형주가 간다든지 또는 우선주가 간다든지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이 와요. 그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인베스팅 볼까요? 아쉬우니까. 일단 나스닥은 더 조정폭을 더 늘렸네요. 예, 늘렸는데 늘렸지만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이 건강한 조정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우리나라도 내일 조정받겠죠, 그죠? 빅스 지수도 사실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건 안 된다. 예,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시장에 악재도 호재도 없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큰 시장의 흐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30분 가까이 되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다음 영상은 준비해서 휴대폰 부품주 한번 특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쭉클럽이었습니다.